심각한 문제로 가요, 근데. 네. 박범계 장관이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제 휴가를 갔어요. 월요일 날 출근한다고 해. 박범계 장관도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하겠더라, 솔직히 말하면.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밀실 결론이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만남을 2번 했다. 여기 지금 민정수석이 뭐 지금의 언론의 보도로 보면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민정수석 자체가 다시 삐진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사표를 낸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현수만 보고 있는 거야. 휴가 갔다 와서 사표를 던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그 법조 쪽에 좀 알아보니까 신현수가 갖는 위치가 쉽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는 존경받는 인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신현수가 사표를 던지면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일이 나는 것처럼 분위기를 더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 분위기는. 근데 일단 그 신현수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16기고 나머지 분 23기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서운함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여기에 뭔가를 주주적으로 왔는데 나를 배제한다는 느낌의 서운함인 것 같고, 뭐 박범계 장관도 잘해보겠다는, 일단은 장관으로서는 한 번 꺾인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저는 내일이라도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가지고, 그 청와대 참모잖아요. 장관이고요. 이게 지금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큰 거예요. 그 사소로운 감정은 좀 떨쳐버리시고, 신현수 우리 민정수석님도 잘하실 것 같으니까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정말 기레기가 시작해서 기레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도대체 왜 패싱 논란이 나는지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어떤 법률적 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관행적으로 어떤 역할을 관행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관행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법률적 권리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하고 의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이 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그걸로 의견을 들은 거지. 그 사람이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 채용을 안 해줬다고 해서 패싱이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레기 발이라고 저는 순수하게 봐요. 아니 이야기 듣고 심사숙고하다가 내 생각엔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최고 인사 책임자께서 결정하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결정해서 인사했으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구 말을 안 들었으니까 패싱, 누구 말 들었으니까 뭐 실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밖에 못하는, 도대체 이 기레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신영수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현수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중재하는 역할을 머무는 것처럼 좀 웃기다고 일단 보고, 이제 그 흐름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박범계 장관하고 2번 만나서 총 4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리 쫙 벌리고. 쩍벌.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검찰총장의 의견도 좀 들어주려는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해버렸어. 배국규 장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봐. 이걸 비판하는 조중동 기레기들이나 국민의 지임 입장에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봐. 대통령의 정책 사항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무대뽀로 밀고 들어오는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어떤 법무부 장관이 받아주고 어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이 그걸 수용하겠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현수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화가 났다 이런 것보다 한편으로 말하면 윤석열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중재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윤석열이 저짓거리 하는 바람에 내 의미가 좀 사라졌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민정수석 한 명이 휴가를 갔다 와서 그만둘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추미애 관심사가 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겁니다, 진짜로. 이게 아니 왜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인사가 뭐 인사를 뭐 대통령님이 마음대로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계제가 전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민정수석이 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 거지. 그걸 안 받아들여졌다 해서 패싱이다. 마음대로 인사권을 남용한다. 아 정말 박근혜 때 그런 말 한마디라도 썼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면 금값다도 하겠는데 이건 뭐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야기 핵심 코어는 그거라고. 대통령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비서관하고 백운규 장관에 대한 영장 치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 지금 정권이라고 지금 뭐 윤석열이가 정권 잡았다고 치자. 그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주겠냐고. 흐름의 맥락은 그거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중앙간부 인사가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중간간부 인사에 언론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써요. 또 고비. 중간간부 인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 너희들 같으면 그 중간간부 인사에 윤석열 의중이 반영되겠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의견을 들어. 근데 얘가 하는 말이 틀렸어. 내가 스킵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중간간부 인사 또 고비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뭘 쏟아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 충성한 사람들을 출세시킬 거다. 와, 이놈 봐봐요. 조선일보의 단독. 임은정 감찰과장 승진 유력. 대놓고 정권 방탄 인사. 임은정 부장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파다해요. 어제 새벽부터 올라왔죠. 근데 임은정 부장이 친조국 인사입니까? 뭐 정부의 청산맹세를 했습니까? 임은정이 끊임없이 저격한 사람들은 검찰 내부의 사람들이에요. 검찰의 비리.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더라고. 그걸 친정권이라고 그래. 검찰 비리를 이야기하면 친정권이면은 검찰이 지저분한 놈들이라는 것은 맞나 보지? 그렇잖아. 이게 법무부 충성면세 부장 요직설 이런 거는 정말로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혹시 이런 거 아니냐? 그래? 그럴듯한데? 이런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설 푼 거를 중앙일간지에서 무슨 큰 비중이 있는 것 마냥 갖다 다뤄버린 거예요. 그냥 설에 불과하거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에 불과하고 그리고 검찰 갈등 잦아들까 뭐 인사 고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들이 고비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 중간 간부 정도들 인사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이 일일이 야 걔는 말 잘 들으니까 어디로 보내고 걔는 말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거 하다가는요 하루에 아마 인사 하루에 아니 10,000명씩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부풀리는 거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부풀려서 뭐 누가 어디로 갔다 이 자기네들이 꼽고 싶은 한두 명만 갖고 와가지고 그 방탄 검사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지만 늘 말하지만 검찰은 정치권의 관리를 받는 거예요. 검찰이 독립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 사업을 위해서 통일적으로 일을 해야 될 행정청의 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청의 한 기관에서 어떤 역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 체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정말로 어떤 수사를 하게 하고 어떤 수사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있다가 검찰권을 남용하네? 라고 생각하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걸로 끝낼 문제지 너네들이 나서가지고 무슨 고비가 생기니 갈등이 생기니 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근데 오로지 그냥 이 기자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너무 뚜렷해. 그러니까. 너무 뚜렷해.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문재인 정부가 망하든가 문재인 정부가 망해서 나라가 망하든가 어떻게 됐든 정부만 망하면 돼. 이건 제가 볼 소설이거든요. 그 이문정 그 부장 검사예요. 차장 검사 당연히 인사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 케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감찰 과장이라고 말한 것도 뭐냐면 이렇게 될 거 같으니까 미리 수를 쓰고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지연 전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 내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문정 검사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정의도가 쓴 검찰 내부망? 2%. 여기 아까 말한 법무부 청성맹세 부장 요직설. 얘네들은요, 마인드가 딱 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이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하나 보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기요, 뭐, 지검장님, 앞으로 추수하겠습니다 하고 충성 좀 하시고 농사로 가갖고 고추장에 마요네즈 먹고 딱 하면 그러면 나중에 출세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야.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다가 총성맹세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진짜. 애들이 가서 분위기 잘 맞추고 말 잘 뜨면 야 네가 옵티머스 수사해봐. 네. 해가지고 미리 조율 다 해놓고 말 맞춰서 사건 만들고 그건 뭐 뻔할 뻔짜고 자기네들이 하니까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얘네들 보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나는 내가 정의도라면은 진짜로 윤석열을 저격해야죠. 진짜로 검찰주의자이거나 검찰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총장님 왜 수사를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셨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내만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장모 수사나 부인이던 수사도 읍참마속 그 개념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검찰의 권력을 빠른 시간 안에 인수분해되는 걸 막았을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검찰 길들이기네, 검찰 장악이네. 검찰 길들이기도 장악도 아니야. 그냥 검찰 분해야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거기 그 전에 공수처. 또 그렇게 또 막 분해를 해놨더니 어떤 언론이 어디다가 신고해야 되고 처음 묻고 있더라고. 국수본. 112. 국수본. 1탄 112. 경찰이 하는 국수본하고 다음에 이제 기소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하고 그 전에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언론이 범죄 신고 어디다 해야 되냐고. 아, 제가 알기로는요. 신문고에다 하면은 신문고에서 다 분배.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다 해야 그냥 돼? 신고도 112 하고 그냥 고소장을 할 때는 자기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면 돼요.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고소 고발했는데 뭐 기관을 잘못 보냈어요. 그쪽 기관 다른 데 보내줘요. 이거는 검찰로 가야지 하고 검찰로 보내주고 이건 경찰로 가야지 경찰로 보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한테 6대 중요 범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수사권이. 그 수사권마저도 없애겠다고 만드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검찰에서 띄어내겠다는 거거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2018년에 검찰의 수사권 전체를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곽상도예요. 그때는 한마디 비판도 없던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 뭐 보복성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서 검찰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습니다. 확상도 아우 발음이 너무 세게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 세력이나 조중동도 이미 역사적으로 검찰한테는 수사를 떼내야 된다고 공감했던 세력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발톱을 드러내기 전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자기네들 손에 벗어나 보이면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뺏어야 되겠다고 앞장을 섰죠, 야당 쪽이.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딱 됐는데 보니까 우리 결이야. 그러면 얘한테서는 검찰의 권력을 뺏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방송 제가 얼핏 보니까 아까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박범계 장관이 보이던데 지금 안 나오시네. 이게 어떤 거냐면 봐봐요. 아까 말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하고 똑같은 개념의 수사청 법안을 곽상도가 발의했는데요. 제한 이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서 그대로 있죠, 지금? 대표 발의한 거?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 집중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검찰은 기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와 더불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 이렇듯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그로 인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수사 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 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수사청 설립을 통해 수사청 공무원인 수사관리가 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배분하여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그러면서 범죄 수사 예방 및 진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수사청을 설치함. 똑같잖아.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지금 곽상도가 대표 발의했던 이 법하고 똑같잖아. 근데 그때는 비판 안 했던 놈들이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말이 돼? 전 세계 어딜 가도 법원 옆에 법원과 동일한 규모의 검찰청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정말. 법원 옆에 검찰청이 항상 붙어 있어. 법원 옆에 검찰청이 항상 붙어 있으면서 거의 비슷한 규모의 검찰청 건물이 딱 붙어가지고 법원과 무슨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견제를 이루어야 되는 구조인데 아니야. 같이 나란히 붙어 다녀 항상.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무슨, 법원은 사법부라는 국가 3부 중에 하나지만 검찰은 법무부라는 행정부에서도 그냥 외청에 불과한데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호영을 나누고 있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전 세계 어디냐? 없어요. 근데 얘네들 진짜 양아치 같은 게, 이게 발의 일자가요. 2018년 11월 4일이면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자신들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그 시기랑 비슷해. 대표 발의자가 곽상도인데 추경호, 김성원, 정종섭, 정가윤, 임이자, 김정재, 김승희, 장재원, 여상규, 염동열, 이 11인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 수사청을 두자라고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 있어요. 그러면 아닥하고 입 닥쳐야 될 거 아니야. 장재원 내일은 뭐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는, 곽상도가 볼 때는 윤석열은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면 박근혜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 곽상도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 곽상도 입장에서는 자기의 있던 주군을 수사한 윤석열이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이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그래 이번에 싹둑 자르려고 해서 발의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내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와는 정말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충성맹세했다고 뭔가 일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닌데, 윤석열한테조차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님이. 근데 윤석열은 최근에 아시아투데이 단독으로 나왔는데, 나와 각 세우는 이들이 무슨 내 참모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정부랑 각을 세우고 있는데 윤석열은 무슨 참모고 무슨 총장인지 그러니까요. 다시 또 되묻고 싶네요. 자, 저런데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서 보듯 이문정 부장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영망을 너무나 잘 꿰뚫어보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과장으로 차장으로 해가지고 대검 감찰과장이면 이제 평검사들부터 이걸 다 수사하는 거잖아요. 이제는요. 예. 정관 비리가 없게끔 만들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